안녕하세요. 또 감기가 와가지고 책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재채기도 나고 코도 막히고 콧물에 눈까지 시큰시큰 해가지고 네. 갑자기 감기가 왔어요. 갑자기 뭐 무리한 거 없는데. 오늘 그 리카싱 홍콩의 아시아의 엄청난 부자, 하루에 42억 원씩 벌어들이는 95세나 되신 남자 리카싱. 부를 쌓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다. 워런 버핏도 현대 경영의 교과서라고 칭한 리카싱 하루에 42억 원씩 늘어나는 52조 원의 비밀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본받고 싶어한다. 리카싱의 말을 따르면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결코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리카싱은 사업가로서의 통찰력과 자선가로서의 헌신을 보여주는 예다. 그는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 빌 게이츠. 리카싱은 나에게 있어 큰 영감이다. 그의 경영 철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생각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지침이 된다. 마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이건희. 근데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변신, 사장과 리더의 차이. 중국에는 지인선치라는 말이 있다. 직원 관리는 사실 간단한 일일 수 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주면 된다. 우리 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 이들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대부분 퇴직 전까지 회사에 남는다. 이는 내가 단순한 사장이 아닌 리더로서 역할했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팀의 사장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리더가 되고 싶은가? 일반적으로 사장이 되는 것은 훨씬 간단하다. 사장의 권력은 지위에서 나오며 이는 운이나 노력, 전문 지식 덕분이다. 반면 리더가 되는 것은 더 복잡하다. 리더의 힘은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하지만 사장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직원들은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된다. 1984년 나는 캐나다인 조지 알프레드 헨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당시 조지는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듯하다. 전화를 끊기 전에 나는 월요일이 당신의 생일이군요.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말했다. 바로 이 축하의 말 한마디가 조지의 결심을 확고하게 했고 그는 2주 후에 홍콩으로 날아와 허치슨 완푸아 그룹에서 14년간 함께 일했다. 그 후로도 나는 이러한 봄바람이 비를 부드럽게 내리는 방식으로 유능한 외국인 영재들을 영입했다. 마빈 청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입했다. 그는 경쟁사에서 일하다가 퇴사 후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업했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그의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영입했다. 일부 사장들은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마음이 좁아서 능력을 가진 인재를 포용하지 못한다.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고용하면 성공을 이룬 후 그들을 도태시키는 경우가 많다. 리더는 달라야 한다. 나는 유능한 인재를 포용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 한 번은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결정권을 매니저에게 완전히 위임했다. 매니저는 잠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어떤 회사에서도 관리자가 이렇게 대담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관리자는 백락이 되어야 한다.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내 원칙은 대담한 권한 위임, 전폭적인 신뢰, 존중과 포용이다. 나는 단순한 사장이 아닌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중국 고대 인물 소냥의 별칭으로 평범해 보이는 말에서도 명마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현대에는 숨겨진 인재를 발견하고 육성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락이 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관리자는 백락이 되어야 된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시켜서 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고 싶도록 하도록 만드는 예술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더의 힘은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온다.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하지만 사장은 사람을 지배하며 직원들은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된다. 당신이 소속된 집단이 있다면 그곳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리더는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사장이다. 위임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가? 그렇다면 리더다. 당신은 훗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정답은 없다. 선행. 직원이 나가면 공장은 풀로 뒤덮인다. 직원이 나가면 공장은 풀로 뒤덮인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너스를 주고 그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우리 직원들은 은퇴하는 날까지 헌신적으로 일한다.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대하니 직원들 역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며 일한다. 비즈니스 실전 프로그램 중국에서 승리하라의 한 에피소드에서 게스트가 창업자에게 꿈만 공유하고 부는 공유하지 말라고 했다. 직원들이 배은망덕하여 힘을 기르면 떠나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려주고 실제 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주제가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많은 소규모 사장들의 속마음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장들이 소규모에 머무는 이유일 것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은 반대의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직원들을 후하게 대한다. 코카콜라 CEO를 역임했던 로베르토 고이주 에타는 직원들은 코카콜라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했다. 미국 철강왕도 직원이 회사의 큰 자산이며 직원들이 헌신할 때 회사도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직원들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직원들을 데리고 가고 공장을 남기면 곧 공장은 잡초로 뒤덮일 것이다. 공장을 가져가고 직원들을 남기면 곧 더 나은 공장을 갖게 될 것이다. 창업 초기부터 내 곁을 지켰던 저우 첸허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모두의 급여가 높지 않았다. 100여 홍콩 달러 정도였고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현재의 젊은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리 선생님은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일했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리 선생님이 사장이라 자신을 위해 일했다고 할 수 있지만 리 선생님은 자신의 이익을 줄이더라도 항상 우리를 가족처럼 챙겼다. 창업 초기 품질 문제로 경영 위기를 맞아 직원을 해고해야 했을 때 매우 마음이 아팠다. 직원을 잃는 것이 생계수단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내 경영 실수로 사람들이 실직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경영 상황이 호전되자 나는 돌아오고자 하는 직원을 가장 먼저 불러들여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투자 방향을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전환한 후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플라스틱고 생산을 유지했다. 이는 오래된 직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청쿵 빌딩이 임대된 후 플라스틱고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직원들을 빌딩 관리 업무에 배치했다. 기업은 가족과 같다. 오래된 직원들은 기업의 공로자이며 이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그들이 나이 들었으니 후배로서 그들을 돌보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오래된 직원들을 기업의 공로자로 여기며 그들의 생계 유지를 돕는 것이 당연했다. 새로 합류한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자유롭고 관대하게 대했다.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보냈고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질병이나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10년 넘게 나와 함께한 회계사가 농내장으로 병가를 냈다. 회사의 의료비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그는 큰 압박을 느꼈다. 이를 알게 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치료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부인이 직장이 불안정하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수익과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이 회계사는 의사의 권유로 뉴질랜드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를 챙겼고 신문사에서 녹내장 치료에 관한 기사를 발견할 때마다 비서에게 지시해 그 회계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나는 퇴사하는 직원들을 위해 직접 송별회를 열고 회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를 바란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인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당신에게 잘해준다. 세상 누구라도 당신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재력이 아니라 당신의 자신이어야 한다. 강압적으로 시켜야 한다라는 관리 방식을 고수하며 인색하게 굴던 소규모 사장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응징을 받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관리자는 인재를 유지할 수 없다. 장웨이잉 교수는 시장의 기본 논리는 누군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기업 간의 경쟁은 타인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이다. 직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장은 결국 직원과 시장 모두에게 외면받을 것이다. 직원들을 데리고 가고 공장을 남기면 곧 공장은 잡초로 덮일 것이다. 공장을 가져가고 직원들을 남기면 곧 더 나은 공장을 갖게 될 것이다. 리카싱은 플라스틱꽃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도 사업을 유지했다. 초창기 멤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다. 공장 문을 닫았을 때도 빌딩 관리를 맡기며 생계를 책임지려 했다. 당신은 지금 리더일지도 모르고 리더가 될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